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현장이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땐 그냥 참을만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발바닥이 욱신거리고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묵직하게 아픈 느낌. 저도 딱 그랬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던 시절 일터 근처에서 자취하며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과 다르게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첫발 디딜 때부터 통증이 시작되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 계속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결국 며칠만 버티자 하다 보니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고통의 시기가 오히려 재발 건강을 지켜낸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는 몰랐지만 스스로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법을 하나씩 실험해가면서 나만의 해결법을 찾아갔던 거죠. 지금은 훨씬 덜 아프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음날 아침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발견한 발바닥 통증의 원인과 자가치료법을 진짜 경험자 입장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을 단순히 발바닥 통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정말 쉽게 낫지 않고 자칫 방치하면 몇 달, 몇 년씩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체외 충격과 치료를 받았지만 10명 중 5명 정도만 효과가 있다는 말처럼 저에겐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도대체 왜 낫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원인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고 왜 낫지 않는가? 연산 당당 한병병원 성민욱 원장님의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족저근막염은 흔히 말하는 염증이라기보다는 과사형 증후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손상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근막의 수분 함량과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훨씬 더디게 됩니다. 그렇죠. 아저씨가 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이 밤사이 붓는 듯 하다가 아침 첫걸음에 뚝 하고 다시 찢어지면서 겪는 통증. 이게 족저근막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본 원인은 내 일상에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실제 원인은 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발바닥 통증의 흔한 원인이라는 의료 정보 채널을 보다가 깨닫게 됐죠. 우선 첫 번째 원인, 과체중. 발에 실리는 무게가 많을수록 근막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을 빼야 합니다. 빼야 해요. 두 번째 원인, 신발 문제. 얇은 쓰레빠 편하죠. 크록스 아주 편하죠. 싸구려 운동화 싸게 막 신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진짜 신발에 돈을 좀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자세. 무릎이 뒤로 빠진 채 오래 서 있는 과신전 자세는 종아리와 발바닥에 과도한 긴장을 줍니다. 컴벌 또는 아치가 너무 높은 발구조, 요적이죠. 충격 흡수가 잘 안 되어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보행 습관, 터벅터벅 걷기, 앞꿈치로만 걷는 습관도 근막 손상을 유발합니다. 결국 제 생활 속 습관들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치료만 반복하면 당연히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실제로 효과 있었던 해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다.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신발과 깔창을 바꾸는 게 큰 차이를 만든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제 경험이 증명해준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기 전 수건으로 발 앞부분을 감아 천천히 당기기. 벽에 손을 대고 뒷발꿈치를 눌러 종아리 늘려주기. 그리고 자기 전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굴려주는 동작. 이 세 가지 동작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단순하죠. 그리고 이걸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더니 아침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신발과 깔창. 저는 평소 스케쳐스 운동화에 아치파인이라는 깔창을 넣어 사용했는데 뒤꿈치 충격이 눈에 띄게 줄더군요. 일단 스케쳐스 운동화가 아치를 단단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깔창으로 힐컵을 단단하게 보강하고 뒤꿈치를 감싸주니 하루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족욕과 마사지. 하루 일과 후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발 마사지로 긴장을 풀어주면 훨씬 회복이 빨라졌어요. 네 번째, 저주파 자극기. 이건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댓글을 살펴보다 보니 병원 치료가 어렵다면 이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해서 아침, 저녁 15분씩 사용했는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좋아서
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댓글이 떠보죠. 세 번째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고, 병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만 해도 효과 있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발이 하루 아침에 아파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죠. 절대 가지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족저근막염 같은 것이라도 말이죠. 실제로 댓글에서도 몇 달 고생하다가 포기 시점에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낫더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10분 스트레칭과 신발, 그리고 깔창, 그리고 조교, 이 루틴을 3개월간 지켰더니 지금 정말 무리 없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은 치료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방과 회복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병원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두 제 경험, 그리고 연산 당당 한병병원 송진욱 원장님 영상, 그리고 실제 치료 후기 댓글, 의학 정보를 다룬 발건강 영상,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진짜 현실적인 족저근막염 자가회복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매일 아침 발바닥 통증에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병원만 다닌다는 생각보다는 내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이지만 당신의 발 구하는 건 필수입니다.